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율성소 전용석입니다. 오늘은 사과추나무 성목 전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7년생인데요. 금년으로 8년차를 맞습니다. 세월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심은 것 같은데 벌써 7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나무는 성목이지만 어릴 때부터 수영을 잡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누구한테라도 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지에 심은 사과추나무는 개화 시기가 6, 7월 장마기간하고 겹쳐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뒤에 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과추나무 전정하는 것은 아주 평이하고 쉽습니다. 사과추나무가 자라는 생장 특성과 열매가 열리는 결과 습성만 파악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전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과추나무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추나무 열매는 기존 가지에서 열리지 않고 새로 나온 신초 부분에서 열립니다. 이 말은 신초를 크게 키워야 될 건데요.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강전정이 필요합니다. 이 가지도 지난해 열매를 달았던 신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가지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다 신초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가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밑에 부분이 기존에 가지고 새로 나온 가지, 이 무성하게 자란 가지들은 다 신초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수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전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과추나무는 햇빛에 대한 반응도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다른 과일나무도 햇빛을 잘 받아야지 결실을 많이 하게 되지만 사과추나무는 햇빛을 잘 받지 못하면 아예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지를 잘 배치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가지들의 햇볕이 잘 들도록 가지를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가지 간 간격을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가지가 아래에 있는 가지에 햇빛을 들이우지 않도록 이렇게 위에 있는 가지는 이렇게 짧게 전정을 했고요. 밑에 있는 가지는 좀 길게 빼서 이렇게 전정을 해줬습니다. 강전정을 해준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들도록 가지들을 배치한다. 이 두 가지 사항만 염두에 두고 전정을 한다면 누구라도 실패 없이 전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과추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동계전정뿐만 아니라 5월 중순경에 하는 순치기 그리고 6월 중순경에 하는 순막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이상의 연관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하기 전에 모습이 되겠는데요. 일단 상단은 가지당 하나 정도의 가지순을 남겼습니다. 보면은 가지당 하나 정도의 가지순을 남겼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은 이 가지당 2개 정도의 가지순을 남겼습니다. 보면 하나, 2개가 있고요. 여기도 하나, 2개가 있는데요. 밑에 부분이 좀 더 넓죠. 그래서 가지순을 2개를 남겼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나무는 수제도 아주 강하고 열매도 매년 많이 열리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서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지가 부러진 게 보이죠. 그리고 밑에도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아예 그만큼 열매가 많이 달리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가지순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이 80cm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이렇게 측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가지순 하나당 80cm 정도가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면적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단 가지의 경우 기존에 남겨둔 가지수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떨어져 있죠. 저쪽에 뒤편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괜찮고요. 근데 뒤쪽은 좀 몰려 있는데요. 여기는 좀 솎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순치기 할 때 너무 가지순을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여기는 2개를 남겼는데요. 어차피 저쪽에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저쪽으로 유인을 하면 되지만은 이쪽을 보시면은 가지순을 2개를 남겼는데요. 너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순치기 할 때 하나만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면은 가지순을 여기 2개를 남겼는데요. 너무 번잡해 있습니다. 너무 번잡해서 이것도 하나를 제거를 하고 하나만 남기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년이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이 가지가 옆에 있는 가지하고 너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지를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들어가서요. 이 가지를 완전히 제거를 하겠습니다.
위에 있었던 가지를 제거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지순 2개 했던 것을 하나로 줄이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가지순 일단 제거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안쪽에 있는 가지순을 하나 제거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이쪽에 너무 가지가 많은데요. 기존의 가지를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두 개 했던 가지순을 하나로 줄이고 뒤에 있던 기존의 가지도 하나 뺀 모습이 되겠습니다. 훨씬 더 단촐해 보입니다.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 키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가지는 그대로 틀을 유지하고 신초 부분만 제거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신초 부분만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신초 부분인데요. 여기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거를 하고요. 똑같이 틀을 유지하고 신초 부분만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너무 고쳐서서 아래쪽을 제거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가지를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걸 제거를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전쟁이 끝난 후의 모습입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마이너하게 조정을 좀 해줬습니다. 상단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순치기와 순막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순치기와 순막기는 전정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정을 제대로 했다 해도 순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수확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순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치기를 할 때는 순의 숫자를 줄여줘야 됩니다. 이 가지당 하나의 가지순 정도만 남기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2개를 남기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지당 하나 정도만 남기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순을 남길 때는 이렇게 끝부분에 가지순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끝부분에 가지순을 남겼죠. 이렇게 끝부분에 가지순을 남기면은 위에 있는 가지의 그늘 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안쪽에 만약에 가지순을 남긴다면 위에 있는 가지의 그늘 속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 개의 가지순 중에 하나의 가지순을 선택하게 될 건데요. 선택할 때는 비교적 튼실한 가지순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과추나무는 튼실한 가지순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빈약한 가지에 열매가 별로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월 중순경이면 순치기를 할 건데요. 이때 꽃을 물고 있는 열매순들은 다 제거를 하고 가지 형태로 자란 가지순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순에 달린 열매들은 도중에 떨어지게 되겠고요. 가지순에 달린 열매들만 아주 튼실하고 품질 좋은 열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월 중순경에 실시하는 순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우스 재배인지 아니면 노지 재배인지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막기랑 가지순이 자라면은 측지를 5마디에서 6마디 정도 남겨두고 끝순을 막아서 가지가 앞으로 더 이상 커나가지 못하게 해서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는 작업입니다. 내부 온도가 비교적 따뜻한 하우스 재배 시에는 개화가 일찍 돼서 순막기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화 시기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인 노지 재배의 경우 국내 장마 기간하고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서 순막기를 하면 오히려 열매를 거의 수확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노지 재배의 경우 순막기를 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은 장마 기간 후에도 착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순막기를 하지 않으면 노지 재배의 경우 8월 10일까지도 착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노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순막기를 하지 않아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축약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가실 수 있겠는데요.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단 부분 전정을 해보겠습니다. 상단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존의 형태를 유지해가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 가겠습니다. 이 나무 키가 2m 20 정도가 되는데요.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수확할 때 그리고 소독할 때 좀 불편하긴 한데 워낙 수확량이 많아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일반 대추나무의 2~3배 정도는 될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왼쪽 부분을 보시면은 이 가지는 위에 가지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지는 특별히 눈에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다 적당하게 가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지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 가지들은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고 신초 부분만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형태대로 신초 부분만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가지들도 다 마찬가지로 신초 부분만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왼쪽 가지 부분 전지가 끝났습니다. 그럼 오른쪽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가지를 보면은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이 가지들 보면은 이 가지하고 옆에 있는 가지, 이 가지는 너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제거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쪽 부분을 아예 제거를 하면 금년에 이쪽에서 나올 자리가 없어서 이 가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하고 이 가지, 그리고 이 가지만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히 손볼 것이 없는데요. 그럼 전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지를 하고요. 이쪽도 제거를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전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기존 가지만 유지하고 신초 부분만 다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정이 끝난 후의 모습입니다. 강전정을 해줬고요. 상단 가지는 20에서 30cm, 그리고 하단 가지는 80에서 90cm 정도 남겨서 상단 가지가 하단 가지에 그늘을 들이우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삼각뿔 형태가 되도록 해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처음 나무를 심어서 1년차, 2년차, 3년차 그렇게 해가갈수록 어떻게 수영을 잡아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해 나무를 키워서 2년차 전정을 할 때는 하단 50cm 정도 부근에 있는 가지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들이 있으면 땅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측지들은 2마디 정도만 놓고 다 일률적으로 전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2마디 정도만 놓고 전정을 해줍니다. 2년차 전정 시에 남기는 이 측지의 수는 나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4개에서 7개, 8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측지 전정할 때 2매듭 정도 남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단 끝을 전정할 때는 이렇게 매듭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매듭을 남기면은 순이 여기서도 자라고 또 여기서도 자라서 순이 2개가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차 전정할 때는 뿌리 발육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측지가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정할 때 이렇게 2매듭만 남기고 전정을 하게 되는데요. 3년차가 되면은 엄청 이렇게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3년차에 이렇게 나무 가지를 많이 남기면 되겠습니다. 사갈추 나무를 2년을 키워서 3년차 전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영이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도 3년차 전정을 한 상태인데요. 측지도 많이 자라 있고 키도 어느 정도 자라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상당히 강의 시간이 길어져 버렸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